오늘은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는 첫날, 자, 일반각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하겠습니다. 일반각입니다.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일반각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얘를 반직선 OX라고 두면, 또 여기다가 이렇게 또 하나의 반직선이 만나죠. OP라고 두겠습니다. 이럴 때 요 각을, 우리가 요걸 이제 각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렀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향하는 요 각을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이제부터 할 것이고요. 양의 방향. 그 다음 반대로 역시 이제 시계 방향이긴 한데요. 이제 밑으로 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 방향도 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호를 붙일 때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 이쪽 방향은 사실 안 붙이는데 그냥 써놓으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에 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또. 네, 각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지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이제 이렇게 간다면 얘가 60도이다. 그쵸? 플러스 60도이다. 그러면 반대 방향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온 걸 읽을 수 있는데 이거는 360도에서 60도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300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얘네 둘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위치는 똑같은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위치상은 두 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만약에 얘를 한 바퀴를 돌아서 요만큼을 다시 올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360도에서 60도를 더했다. 그래서 사실은 420도 같지만 결국에는 60도의 위치에 똑같이 있는 거죠. 두 바퀴도 돌 수 있죠. 두 바퀴를 돌게 되면 360도를 두 번 더해서 다시 60도만큼 갔다. 위치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720에서 60도니까 780도이다. 이렇게 각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통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각이 있어서 여기가 OX이고 얘랑 만나는 어떤 반직선을 P라고 둔다면 요 각을, 요 양의 방향의 각을 알파라 할 때 여기를 몇 바퀴 돌아도 알파만큼 간다는 거를 표현한다면 이것이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데 일반각은 깜장색으로 일반각은 360도에서 몇 번을 돌았건 그 부분 에서 다시 알파만큼 간 것을 우리는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자. 그래서 지금처럼 420이라고 하지 말고 360 더하기 60, 360 곱하기 2 더하기 60으로 해서 요만큼의 위치에 있구나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표현하자. 이런 얘기고요. 단 n은 정수겠죠. 그래서 n은 정수일 테고 알파도 사실은 크게 조건은 없는데요. 보통 알파는 그냥 보통 얘는 꼭은 아니지만 0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게 두는 것이 보통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각 표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서 두 번째 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와서요. 이번에는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이란 거를 배우게 됩니다. 호도법이란 이제 각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45도, 60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를 가게 이름이 60분법이었습니다. 60분법.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하면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안 쓰고 호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호도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호도법의 정의는 원에서 나왔는데 여기 반지름이 R 그리고 여기가 중심각이 세타인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요까지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두면 세타란 L을 보니까 얘가 이제 각인데요. 이제 호도법 입장에서 세타를 보니까 L하고 상관이 있죠.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점점점 커지면 당연히 각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를 R분의 호의 길이인 L의 비율로 세타를 보는 거죠. 어차피 얘랑 비례할 테니까요. 따라서 얘를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놓고 얘를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라디안. 네, 그래서 새로운 각을 정의하는 거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다시 원 하나가 있는데 180도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고요. 이 각도가 180도일 때 이 호의 길이 보세요. 여기 반원이죠. 지금 호의 길이가 L인데요. 호의 길이는 사실 우리가 원의 둘레를 알고 있죠. 2파이 R이 원의 둘레니까 얘는 반이에요. 따라서 파이 R입니다. 파이 R. 호의 길이가 파이 R이라고 봤죠. 그래서 우리가 180도라는 애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반지름 R분의 호의 길이인 파이 R로 바라봐요.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라디안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제 라디안을 잘 쓰진 않고요. 그래서 180은 파이가 되는 거죠. 호도법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아주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180을 파이로 표현한다. 그렇죠? 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1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도 대 180도는 이렇게 해봅시다. 1도 대 180도는 호도법으로 따진다면 얘는 이제 60분법인 도 표현이었고요. x는 잘 모르겠고 180은 파이였죠. 그렇죠? 파이였습니다. 180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파이라 하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180 파이 x는 파이가 되는 거고 x는 180분의 파이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1도에 해당하는 이 x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180분의 파이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요. 어떻게? 1도는 뭐가 된다?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한다. 네, 이게 호도법과 60분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룰입니다. 네, 그럼 거꾸로 가보면요. 이렇게 거꾸로 가면 1라디안은 몇 도이겠느냐 이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180분의 파이를 여기다 넘겨주면 되니까 역수를 취해서요.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도가.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근간으로 외워야 되는데 요것만 한번 외울까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두 개 다 외우면 좋고요. 요것만 한번. 1도가 뭐가 되더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그래서 반대 방향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게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호도법으로 전환할 때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전환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부채꼴과 호의 길이의
부채꼴과 호의 넓이가 나와요. 아이고. 다시 부채꼴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한번 원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세타, 여기가 R, 호의 길이 L, 이 부채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채꼴 입장에서 세타 대 L은 이게 지금 부채꼴입니다. 부채꼴. 비례식을 세울 건데요. 원으로 가봅시다. 원. 세타 대 L은 즉 요만큼의 중심각 대 요만큼의 호의 길이는 전체 원으로 본다면 중심각이 2파이죠. 360도니까. 그래서 2파이 대 원의 호의 길이 원주죠. 원의 둘레 2파이 R이겠죠. 그래서 2파이 R이다 이렇게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L을 구해볼게요. L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가 될 것이고 양변 2파이 약분시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의 입장에서 R 세타로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이다. 네. 그럼 부채꼴의 넓이도 같은 식의 입장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부채꼴을 또 이렇게 그리고요. 네, R, 세타. 이번엔 넓이니까 이 넓이 S라고 두겠습니다. 얘도 이제 부채꼴 입장에서 세타 대 S는, 부채꼴의 넓이 S는 원으로 가봅시다. 원의 중심각은 2파이 대 원의 넓이 와야겠네요.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었습니다.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 오는 거죠. S 구해보겠습니다. 2파이 S는 파이 R 제곱 S가 되겠죠. 아이고 S가 아니라 세타. 죄송합니다. S가 아니라 세타가 될 것이고 파이는 양변 똑같으니까 지우고요. 2는 1로 넘겨줘서 2분의 1로 넘길게요. 그래서 S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공식 부채꼴의 넓이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L이 R세타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다가 다시 접목시키면 2분의 1에 R 하나 두고 여기 뒤에 있는 R세타를 L로 대체시킬 수 있네요. 그래서 L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나온 과정입니다. 얘도 역시 공식으로 외우겠습니다.